안녕하세요. 의사는 치료하고 자연이 낫게 한다. 경희바른 한의원 원장 주진원입니다. 자, 오늘은 WHO에서 말하는 코로나의 장기적 영향 첫 번째, 뇌신경계 후유증에 대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2020년 9월에 WHO에서는 이제 코로나19의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자, 이 내용은 코로나19를 겪은 당사자들 중에 일부 중에서 나타나는 이제 장기적인 후유증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비슷한 시기에 네이처라고 하는 이제 과학학술지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제 한 형태가 됐던 사스, 우리가 2002년에 겪었던 이 사스를 겪은 당사자들 중에 일부에서도 장기적으로 겪었던 이 후유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로 인한 장기적인 후유증을 이제 롱 코비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19에서도 이런 장기적인 합병증이 있을 가능성과 이에 대한 이제 정보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WHO에서 이 문서를 통해서 코로나19의 후유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 이제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요. 자, 그것은 이제 이전에 질병이 없었던 건강했던 청소년이나 어린이들, 그리고 18세나 34세의 건강인들에서조차도 약 20% 정도는 이제 완치가 된 이후에도 이런 증상들이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후유증들이 남을 수 있는 이제 위험 요인으로는 고혈압, 비만, 그리고 정신건강 상태 등이 관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을 다른 말로 좀 표현을 하자면 코로나19의 이제 이 후유증은 노인이라든가 허약자들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질병이 없던 건강한 사람들에게서도 코로나19를 겪고 나서 이런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뇌신경계와 이를 기반으로 한 이제 정신기능, 정서기능, 인지기능 등이 어떻게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면요. 자, 첫 번째는 이제 뇌신경계를 직접 손상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자, 보이시는 화면에 있는 것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네이처에서 9월에 나온 이제 기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 기사에서는 코로나19가 어떻게 뇌를 손상시킬 수 있나라고 하는 것에 관련된 이제 제목의 기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 기사를 좀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이 코로나19가 이제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 모두에 직접적으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중추신경계에서는 실질적으로 뇌 부종과 염증 소견이 발생을 하는데, 이것이 비가역적인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가역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손상이 한번 되면 그것이 다시 정상적인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추신경계에 남기는 이런 손상들이 회복되는 것이 참 쉽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와 관련돼서 이제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손상을 일으키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뇌혈액 공급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뇌경색과 뇌출혈 등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 중 한 가지는 이것은 꼭 노인이나 이런 고령자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젊은 나이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말초신경계에서 나타나는 이제 후유증의 하나로는 이제 미각과 후각의 상실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이 코로나19의 이제 초기 증상 중에 하나로서 미각과 후각 상실이 있는데 이것이 후유증으로도 계속 지속될 수가 있다. 다 완치된 후에도 이런 것들이 말씀드린 이제 뇌신경계에 대한 이 코로나19의 이제 후유증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다음 말씀드릴 것은 이제 정신기능 후유증이 되겠는데요. 정신기능 후유증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선망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기사도 역시 네이처지에 11월 달에 게재된 기사가 되겠는데요. 자, 이 기사에서는 이제 선망이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19로 입원해 있는 사람들에게 very common 이라고 해서, 여기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코 드문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린다면 좀 더 완곡한 표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것이 드물게 보는 일은 결코 아닌 이런 선망들이 이 코로나19의 후유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자, 선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외부 세계에 대해서 의식이 흐리고 착각과 망상을 일으키며
헛소리나 잠꼬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고 정서적으로 굉장히 흥분했다, 불안하기도 하고 비애나 고민에 빠지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들을 이제 선망이라고 우리가 증상을 이제 평가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선망의 증상들이 이제 왜 중요하냐? 이 코비드-19에서 이런 선망의 증상들이 잘 나타나는데, 이 선망이 나타날 수 있는 이제 일반적인 조건이 만약 31.8%다. 이런 정도의 이제 확률로 선망이 나타난다면, 이 코로나19에서는 이 완치된 이후에도 약 55% 정도에서 이런 선망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망이 상당히 굉장히 잘 나타날 수 있는 이제 이런 정신계통의 후유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선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이유는, 이 선망은 이런 단기 기억의 기능이 저하되는 것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선망을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기 기억 기능이 저하되는 것이 약 이제 16%라고 한다면, 만약에 선망을 한 번이라도 경험하게 된다면 이 단기 기억의 기능이 저하되는 것이 약 32%로 2배 가까이 올라간다라고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이 단기 기억 기능이 저하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자가 되기 때문에 이 후유증을 우리가 잘 봐야 하고, 그리고 이 기사에서는 앞으로 이런 이제 코로나 후유증을 겪고 특히 선망을 겪은 사람들 중에서 이런 단기 기억 기능이 저하되는 이러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날지도 모른다라는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지기능 후유증과 정서기능 후유증이 되겠는데요. 자, 이 두 가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다른 차이점은,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은 이제 객관적으로 우리가 보여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뇌경색이나 뇌출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고, 선망도 객관적인 어떤 하나의 증상으로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되겠지만, 이 인지기능과 정서기능에서 나타나는 부분은 이제 보여지는 측면보다는 당사자가 느끼는 이제 좀 미묘한 그런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인지기능 저하로 우리가 이제 후유증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기억력, 집중력, 이해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집중력이 떨어져서 어떤 이제 학습을 하거나 정보를 습득해야 될 때, 일을 할 때 굉장히 더뎌질 수가 있게 되고, 이해력이 떨어져서 한 번에 이것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인지기능의 후유증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정서기능의 후유증으로서는 코로나19 이후에 불면증이 생긴다든가, 그리고 불안이라든가 우울 같은 이런 정서 현상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드린 인지기능이라든가 정서기능들은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당장 알 수는 없지만 당사자들이 느끼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좀 잘 알고 옆에서 만약에 이런 이제 후유증들이 나타날 개연성이 있다면 충분히 이해하고 도와주는 것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19의 위험성은 이제 사망률에도 있지만, 이제 강력한 전염력을 바탕으로 한 이런 장기적인 후유증이 발생하는 것이 이제 국민 전체 보건이라는 차원이라든가 국가 생산력이라는 차원에서 해결이 필요한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해결책을 위해서 한의학적인 인식이나 이제 실마리를 찾는 과정에서 이제 과거의 문헌 속에서 이런 코로나19의 후유증과 뇌신경계통을 기반으로 한 이런 후유증과 유사하게 보이는 기록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이제 문헌의 기록은 약 1700년 전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이제 감염병을 상한병과 온병이라고 하는 이제 큰 두 카테고리로서 제시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기원후 3세기경에 상한론과 금계요략이라고 하는 이제 문헌을 통해서 이 한의학에서 최초의 감염병에 대한 이제 이론과 또 치료의 가이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금계요략이라고 하는 문헌에서 백합고혹, 음양떡, 병맥증지 제3이라고 하는 이제 챕터가 있고요. 여기에서는 세 가지 병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백합병, 고혹병, 음양독병이라고 하는 이제 병을 제시를 하고 있으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중에 이제 백합병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백합병이라고 하는 것의 이제 원인을 먼저 보자면 상한허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한을 겪은 후에 신체가 허약해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현대적인 용어로, 언어로 표현을 좀 하자면 감염병 후에 나타나는 어떤 후유증들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되어서 이 후유증으로서 제시를 하고 있는 이제 증상들을 보자면, 이 중에서 이제 뇌신경계와 관련된 증상들을 보면 이제 노란색 형광펜을 친 것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잠을 자려고 하나 자지 못한다. 이것은 이제 불면증과 관련된 기술을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겠고요. 어떤 때는 음식을 맛있게 느끼는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음식 냄새를 맡을 수 없는 때도 있다. 이것은 이제 이 코로나19의 후유증 중에 하나인 이제 미각과 또 후각의 상실과 관련이 되어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마치 귀신이 조화를 부리는 듯하며 라고 하는 이제 대목은 좀 상당히 난해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에 대한 원문을 보시면 여유신령자, 즉 신령이 있는 것 같다라고 우리가 직역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와 관련된 이 조문을 이제 해석하기 위해서 지난 1700년 동안에 많은 이제 논쟁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논쟁의 어떤 최종적인 결론으로, 합리적인 추정으로 가장 많이 지지를 받고 있는 해석은 백합병 환자가 정신상태가 황홀하고 불안정한 증상을 형용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삼색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려해서 우리가 신령이라고 하는 이제 비의학적인 어떤 표현을 제거를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이것은 이제 이 백합병을 겪는 이제 환자들에게서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않은 불안정한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상당히 앞서 말씀드린 이제 선망이라고 하는 어떤 의학적 표현과의 연속성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의 뇌신경계 후유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것은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사스에서도 장기간의 후유증으로 인한 이제 고통들이 보고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런 코로나, 그리고 이런 후유증은 결코 고령자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후유증들이 어떤 경우에서는 이제 비가역적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것은 이 후유증이 상당히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일수록 이런 후유증을 더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물론 앞으로도 이런 치료제와 백신들이 더 나오겠지만, 이제 방역이 일단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 팬데믹을 이제 무사히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기를 저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